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6월 16일 수요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좀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SBS에서 나온 뉴스인데, 네, 짝꿍 백신, 없는 토종 코로나, DNA 백신도 비교 임상 청신호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된 짝꿍 백신이 없는 코로나, DNA 백신도 비교 임상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DNA 백신 비교 임상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종목은 두 개가 있죠. 진원생명과학이랑 제넥신이죠. 네, 그래서 식약처는 개발 방식이 다른 기어가 백신과도 중화항체 등 면역 지표를 비교해 국산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이에 앞서 식약처는 토종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대규모 백신 투약권과 가짜약 투약권이 필요한 임상 3상 대신 이미 허가된 백신과 비교 임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험 대상자를 수만 명에서 수천 명으로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만 명에서 3천 명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화로 가짜약 투약권을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으로만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등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없기 때문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신은 영국 의약품청, 유럽 의약품청, 국내 식약처 등에서 사전 검토를 하는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합성 화원 방식이고, 셀리드 백신은 전 세계에서 이미 널리 접종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박인숙 식약처 바이오 생약 심사부장은 언론 통화에서 프랑스 발레바사도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과 비교 임상을 했다며, 플랫폼이 같은 백신끼리 비교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다르더라도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식약처 바이오 생약 심사부장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레바는 불활성화 바이러스를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활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5개사는 아직 임상 1, 2상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각각 어떤 백신과 견주어 효능을 입증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고, 미래에 접종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개발 중인 셀리드는 플랫폼과 용법이 같은 얀센 백신과 나머지 회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노바백스 백신과 비교 임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네. 아직까지 mRNA 백신 좀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근데 좀 앞서 있는 기업들은 좀 있죠. 네. 어쨌든 여기가 핵심이네요. 네. 식약처라고 하면은, 네. 잠시만요. 식약처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니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셀리드, 유바이오나, 근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죠. 걔는 진원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은 맞는데 얘는 개별 모멘텀이 또 있죠. mRNA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죠. 얘네들이 증설했던 공장, 예. 공장 증설이 기업 가치를 4조 원 이상 받는다. 예. 공장 증설을 했는데 이런 게 좀 모멘텀으로 붙다 보니까 얘는 차트가 살아 있어요. 얘는 좀 차트가 살아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같은 DNA이긴 한데, 네. 좀 다른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가 올라갔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네, 아무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글쎄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죠. 네,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랜만에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다가요, 최근에. 물론 단타 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금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파동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번 파동, 그러니까 이번 하락 파동. 하락 파동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 파동을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동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파동이에요. 근데 이번 파동이 이 어디 저점이 여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점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물을 타려고 고민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비중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파동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최근에 뭐 제가, 굳이 그 비중 예전에 이제 질문 중에서,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됩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때마다 조금 비중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천천히 뭐 내려올 때마다 막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유효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 천천히 잡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얘네들이 뭐 여러분들 주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쓰레기인가? 아마 뭐 아니면은 이게 진짜 미친 주식인가? 왜 안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원래 그랬어요, 항상. 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락 박스였어요. 2년이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18 잠깐 상승하고 나서 2018년도 초부터 2020년도 초까지 또 2년 하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한 주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얼마죠? 대세 상승장 6,000원에서 뭐 79,000원. 그러니까 10배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10배가 갔어요. 이걸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하죠. 대세 상승. 큰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봐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세 상승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독해요. 몇 년, 15년도, 16년도부터는 그 약간 진짜 독한 패턴이에요, 진짜. 여러분, 수익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패턴이죠. 근데 어쨌든 수익 구간을 주긴 준다라는 게 특징이긴 한데, 근데 이 횡보 하락이 상당히 길다라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언젠가는 얘도 모멘텀이 생기면은 이렇게 갈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관점인데, 그 시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괜찮은 뉴스죠. 이런 거 이제 비교 임상에 대해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네이버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메신저 가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